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네, 오늘은 2월 18일입니다. 어제 17일 날 한 동포분이 저한테 이 제보글을 하나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기획부동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미 이걸로 인해서 피해 아닌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, 또다시 이 동포들 사이에서 이런 기획부동산이 이렇게 또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동포분이 보내주신 제보글을 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, 무엇이 문제인지,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저희 동포세계에 또 이렇게 후원광고 해주고 있는 세운병원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. 네, 척추관절 전문병원인데요. 여러분들 또 저희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보고 오셨다 하면은 반갑게 맞이해 주리라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제목글을 먼저 보고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국장님, 여기에서 매일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 교포들의 돈을 얼마나 빨아들이는지 몰라요. 이 한국 사람들도 땅을 산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못 보았고 교포들만 법석이고 있어요. 이 중국 동포들만 많이 있다는 거죠. 처음에는 솔깃해서 딱 고지 듣고 샀는데 점점 의심 가는 점이 많아서 어떤 분들은 가슴을 치며 하소연하고 있어요. 처음에 살 때는 제발 제발 하면서 이렇게 사게 해놓고는 후에 사람을 못 데려오면은 다 쫓아버려요. 많은 사람들이 나갔어요. 2억, 3억을 주고 땅을 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. 2억, 3억. 이것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해요? 국장님, 시간이 있으면 꼭 알아보세요. 회사에 한국분 몇 분을 보았는데 듣는 바 모두 친척이라고 하네요. 3억을 주고 땅을 산 사람들이 중국 동포분들이 참 많다. 이 제보글을 저에게 보내주신 분은 70대 동포 여성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. 이 전화로도 통화를 해봤어요. 어떻게 해서 뭐 이곳을 가게 됐는지.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고관절 수술을 해서 한동안 전 일을 못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좀 찾고 있었던 그런 와중에 길가를 전화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이제 전단지를 받게 된 거죠. 전단지를 보니까 하루 일당 15만 원, 그리고 어떤 뭐 고소득 뭐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교포 일자리를 찾아준다, 이런 내용이겠죠. 네. 그러니까 70대 되신 분인데도 하루에 일당 뭐 15만 원씩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은 적지 않게 받는 거죠. 한 달이다 그러면 그래도 3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는 건데, 이거 외에도 플러스 더 고소득이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분은 전 일자리를 찾는 와중에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 전단지를 보고 그냥 찾아간 곳입니다. 근데 그 찾아간 곳을 보니까 뭐 위치를 보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역 아시죠? 이 서울 2호선 그 근처에 있는 어느 큰 빌딩이었습니다.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. 그냥 바글바글 할 정도로.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지도를 놓고 열심히 뭘 설명도 하고 있고, 또 뭐 이렇게 언젠가는 이게 개발이 돼 가지고 몇 배 이렇게 또 땅값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있고, 많은 사람들이 또 한쪽에서는 또 땅을 사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. 이 땅을 한 평이 최소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 사람의 이제 능력과 한 평을 사든 10평을 사든 사는데, 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는 일당 이 15만 원을 주고, 그래서 그 이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땅을 산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는데 하루에 15만 원. 그 아마 부동산과 관련된 그 홍보지를 이렇게 뿌리는 그런 일을 의미하겠죠. 그걸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또 그 홍보지를 보고 사람이 들어와서 또 땅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뭘까요? 또 이제 수당을 받게 되고, 그렇게 해서 매달 매일 15만 원 받는 거 외에 누군가 또 와서 땅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당, 그 수당이 또 적지 않은 거죠. 상당히 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땅을 얼마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수당도 크게 받을 수 있는, 는 그렇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분도 뭐 들어보니까
나도 뭐 땅을 좀 사두면 좋겠다. 그리고 이게 또 5년, 뭐 10년 후면은 10배 이상으로 또 개발이 돼서 뛴다고 하니까 뭐 노후 걱정될 것도 없다. 그리고 내 어느 정도 수준에 또 그 정도 이렇게 땅을 살 정도 비용은 이렇게 있겠다 하니까 그냥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분은 한 두 평을 샀다고 합니다. 두 평. 그러니까 한 1,100만 원을 주고 이 땅을 사게 된 거죠.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땅을 산 그 날로부터 매일 일당이 15만 원씩 나왔고,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회사에 가면은 전단지 들고 매일 밖에 나가서 전단지 뿌리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당도 받았는데,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아는 분도 이렇게 좀 소개를 해서 이분 같은 건 한 10평을 샀다고 그래요. 그래서 한 뭐 5천만 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도 좀 받게 되고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1,100만 원을 하고 두 평의 땅을 샀지만은,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한 달 정도 넘게 뭐 15만 원씩 받았으니까 한 400만 원 넘게 받고, 거기에다가 또 지인이 땅을 또 5천만 원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수당 받고, 그래서 한 800만 원 가까이를 일단 다시 되찾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뭐 거의 그냥 미친 거는 없을 정도로, 그러면서 땅은 땅대로 갖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매달 15만 원씩 받지만은, 이게 이제 한 달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끌어들이지 못하면은 이 회사가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.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땅을 사줘야만이 그 돈이 들어와서 계속 뭔가 굴리는데, 그러지 않으면은 이 사람에게 생돈 15만 원씩 매일 나가야 되니까,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고 아무 실적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내보내는데,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뭐 그런 환경도 보고서, 야,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거고, 또 자기가 또 소개해서 땅을 샀던 분 같은 경우도 뭐 적지 않잖아요. 5천만 원이면은 뭐 크지 않, 뭐 아주 그 땅을 사고 나서 그게 후회하는 걸 볼 수가 있고, 어떤 사람은 또 뭐 2억, 3억씩 되는 사람들도 샀는데, 나중엔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뭐 그렇게 해서 갔는데, 결국은 그 한 푼도 되돌려보지 못하고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보게 되고, 그러면서 이게 참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제보를 준 겁니다. 네, 참 이게 문제가 있죠. 이게 이제는 일종의 이 땅을 쪼개서 파는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인데, 여기에다가 이제는 교묘하게 이 금융 피라미드까지 좀 연결을 시킨 거죠. 그래서 이 땅을, 물론 이분은 이제는 여기 땅, 자기가 산 땅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한 등기부등본 그것까지는 발급받았어요. 그러니까 땅은 분명히 있는 거죠. 있는데, 그러면 그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현장을 가보고 샀냐 하니까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거기서 설명하는 지도만 보고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. 예, 참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고, 그리고 그게 과연 한 평당 500만 원씩 될 정도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땅이냐. 물론 토지에 뭐 공시지가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, 그래도 뭐 이런 경우는 그냥 거기서 이게 얼마짜리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낙찰돼 가지고 사게 되면은 뭐 그게 바로 땅값이 되기 때문에, 이 땅값이 뭐 정확하게 없다는 거죠.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한번,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저한테 이제 서류를 보내줘 가지고 좀 그 전문가한테 한번 찾아갔습니다. 이 땅이 뭐 여기 주소지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땅인지, 다 보니까 그 땅이 뭐 한 평당 500만 원 가치가 될 만한 그런 땅은 아니라는 것이고,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획해서 쪼개기 시로 파는 그 땅은 대부분은 이제 맹지라는 거죠. 맹지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젠가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뭐 10배가 오른다 막 그렇게 하지만은,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서 거기를 보면은 도로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접근이 용이하지도 않은 그런 맹지,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땅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아주 산 절벽이 있는 뭐 그런 땅일 수도 있고, 저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살 때는 이 현장을 좀 가보고 사야 되는데, 뭐 현장도 가보지 않았죠. 그리고 그냥 개발만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리고 매달 15만 원씩 준다 뭐 이런 생각만 들고,
네? 어쨌든 그렇게 뭔가 좀 환상을 좀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땅을 팔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또 땅을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고에게 어떤 수당을 받게 되고 그냥 그러니까 서로 그냥 친척들을 끌어들이든가 증인들을 끌어들여서 서로 이 피해를 주게 되는 일종의 이 기획부동산과 이 금융 피라미드가 겹친 그런 사업이 된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사기 아니냐, 문제 아니냐, 이렇게 하는데, 그냥 그런 부분들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분명히 그 땅은 있는 거고, 이 땅에 대한 이 법적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, 과연 이런 그거는 이런 사기로 볼 수는 없고,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거는 다 그냥 파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펼치겠죠. 그리고 얘기했듯이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산다. 막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지만은 막상 가서 보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. 다 중국 동포들. 중국 동포들을 보니까 다 60대, 70대 이 나이 드신 분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어놓은 돈은 있고 그리고 노후에 대한 뭔가 대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쉽게 또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솔깃해서 이렇게 많이 기획부동산에 빠지는 동포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이런 동포분들이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우리가 예방 활동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땅을 사가 후회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제보를 주셔서 함께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지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돼서 아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또 제보를 주시면은 함께 한번 대책 모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. 동포 여러분들 네,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런 기획부동산 이거에 지금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요. 네, 여러분들 참 현명히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동포세이심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.